안녕하세요.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입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 성남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는데요. 정비업계에서는 규제 지역 적응 여부에 따라 전매 제한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재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님을 모시고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정부가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조정 대상 지역형 투기거래 지구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헷갈려하실 수 있을 텐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은 각종 세금에 대한 규제다. 그리고 투기거래 지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즉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뭐 어느 정도는 한 90%는 다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거는 투기과열지구, 어떤 거는 조정대상 지역이 헷갈리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각종 세금 규제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맞추려 했을 때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규제는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을 해야 적용이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처분했었을 때 일반 세율로 받을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즉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는 거는 처분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일 때 적용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차이점 중 하나로 볼 수 있죠. 우리가 똑같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1세대 주택 비과세는 취득 시점에 걸리는 거,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 같은 경우는 처분 시점에 걸리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풀렸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조정일 때 취득한 사람이 지금 비조정으로 바뀌었는데 비과세가 이제 실거주 안 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 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기거래지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도정법상의 규제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가 있어요. 이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 규정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입니다. 물론 이게 모두 다 걸리는 게 아니라 투기거래지구 대상으로만 걸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투기거래지구에서 해제가 되게 되면 전매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투기거래지구라고 해서 무조건 전매가 안 되지는 않았었어요. 대표적인 게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일명 333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지연되는 경우에 따라서 또 전매 가능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 했다든가 사업시행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착공 안 했다든가 착공으로부터 3년 동안 준공이 안 난 경우 여기서 플러스 3년 이상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 또 전매가 가능한데 이런 특수 요건들을 맞추지 않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매가 안 됐었다가 이제는 전매가 가능해진다라는 부분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수도권 어지간한 지역들은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도 정비사업 지역들이 정말 많은데 해당 지역들도 전매 금지에 걸렸었다가 이제는 전매가 풀려진다. 라는 부분도 포인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5년 재당첨 금지 조항도 정말 큽니다. 이 5년 재당첨 금지 같은 경우는 내가 투기거래지구에서 분양 대상자가 이제 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분양 대상자는 법에서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최초 관리처분 인가 당시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정법을 보게 되면 해당 분양 대상자 선정일은 최초 관리처분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투기거래지구에서 내가 분양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렇게 되면 5년 동안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나는 분양 신청 못하네? 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는 것 중 하나가 그러면 아예 분양 신청이 끝난 것들을 투자하면 될까? 예를 들어 관리처분 인가까지 끝난 거예요. 그런 거를 사면 상관없지 않겠나? 라고 하든가 아니면 아예 초기 지역들 있잖아요. 분양 신청까지 아직 멀었어. 이런 데를 투자하든가 그렇게 했었었는데 여기서 투기거래지구 해제로서 얻게 되는 혜택도 약간 달라지게 돼요. 뭐냐? 제가 앞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같은 경우는 일전 실거주 요건이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사람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정이 비조정으로 바뀌었어요. 실거주 요건이 없어진다 했나요? 남아있는다고 했나요? 남아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5년 재당첨 금지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이런 질문들 많아요. 투기거래지구에서 비투기거래지구로 바뀌었어요. 그러게 되면 5년 재당첨 금지도 없어지나요? 라고 묻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투기과열지구 일대 당첨을 받았다. 아니면 내가 관리처분 인가 당시에 분양 대상자였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의 분양 신청을 또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분양 신청 대상이 안 되는 것도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5년 재당첨금지의 대상자라고 한다 했었을 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사업 물건을 사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를 보게 됐을 때 이거에 의해서 이제 달라지는 투자 포인트들이 이제 앞으로는 생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면 갈수록 규제 지역들이 늘려갔다 보니까 그냥 사실 꿈 깨고 현실적으로 막 파이할 수 있는 지역들 찾아가고 그랬었다가 지금은 이제 규제 지역이 완화되는 투자처를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수도권에 경기 인천 쪽에 전매 금지가 안 걸리고 그리고 5년 재당첨 금지 상관 없어진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도 핵심은 11월 10일자로 규제 지역이 생각보다 많이 해제가 됐어요. 뭐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이렇게 4개 지역 빼고선 다 풀었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음에 규제 지역을 해제가 되면 어디가 될까요? 그 남아있는 경기 지역 아닐까요? 그렇죠. 남아있는 경기권들 같은 경우에서 뭐 조정생 지역까지 다 풀어줄지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투기과열 지구는 해제를 해주겠다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 중심 지역은 솔직히 멀었겠지만 이제 노도강, 금관구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까지는 몰라도 투기과열 지구를 해제하는 것까지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이거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금 관련된 거는 조정 대상 지역 규제지만 그렇지만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광명 같은 경우는 전매 금지가 이제 안 걸리게 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광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 뉴타운 지역들 보게 되면 1, 2, 4, 5, 10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9, 11, 12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입주를 했다든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14, 15, 16구역도 있고요. 우리가 광명 뉴타운 편에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긴 했었지만 사실 광명은 되게 재밌는 게 1, 2, 4, 5, 19역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최초 사업시 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 나도 전매 예외인 구역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가 자유롭다 보니까 뭐 요즘 뭐 가격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광명 9구역, 11구역, 12구역보다는 비싸요. 근데 광명 9, 11, 12구역 같은 경우는 전매가 걸리잖아요. 근데 1세대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갖추고서 나오는 특수한 물건들이 있어요. 사실 다른 지역들 같다라고 하면 이런 특수 물건 같은 경우는 희소성 때문에라도 더 비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광명은 좀 특이한 게 12구역까지 모두 다 관리처분 인가 났잖아요. 뭐 딱히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11구역 예를 들어 샀어요. 사는 거는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사람한테 샀어. 근데 파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준공일이 아니에요. 준공일로부터 보존 등기 나고 이전 등기 날 때까지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주택자라고 하면 막 걸리는 거예요.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요건들이 걸리게 되다 보니까 사실 쉽게 투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매 금지 예를 들어 풀려버린다? 라고 하게 되면 11구역이 사실 대장이거든요. 세대수도 가장 크고 평지고 대단지 세대수만 4,000세대나 돼요. 그렇다 보니까 뭐 광명사거리역에서도 초역세권 아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가격이 쌀 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매 가능한 애들 중에서 가장 비싼 데가 광명 4구역이에요. 광명 4구역보다 광명 11구역이 더 쌉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건 거죠. 그렇게 규제가 완화될 게 눈에 보이잖아요. 특히 광명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는 바로 다음번 규제 해제 대상으로 보이다 보니까 투기과열지구 해제될 건 눈에 보여. 그러면 광명 11구역이라든지 9구역이든 12구역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네. 전매 금지 때문에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면 가격 차이가 좁혀지겠네. 이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적인 거랑도 조합이 돼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났었을 때 세법적으로 입주권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얘기하지만 세법적으로는 관척 이후를 입주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입주권 상태에서 물건을 팔게 되면
우리가 일반 세율로 팔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틀린 말 아니에요. 이 입주권이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A주택 있고 B주택 있고 C 입주권이 있다. 이때 A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3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입주권 자체를 파는 거는 주택수에 들어간다 했지 주택 자체는 아니거든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입주권이에요. 권리의 양도이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도 입주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입주권을 샀다가 입주권을 팔아야겠죠. 입주권은 언제까지 입주권이냐? 준공 전까지가 입주권이에요. 준공일과 사용승인이 좀 빠른 날이 이제 주택으로 바뀌는 시점인데 그럼 그 전에 팔아야 되는데 전매금지가 걸리면 못 팔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전매금지에 따른 가격 차이가 그래서 나타난 거고 세법적인 이유가 있었었고 투자자들도 이제 내가 이거 언제까지 끌고 와야 되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벌어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좁아질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따지면 이제 규제 완화 시기의 투자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 규제 해제 지역에서 수혜 예상 지역 이런 부분도 있나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광명도 들 수 있겠지만 광명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도 있잖아요. 하남, 성남, 그리고 과천 이런 지역들도 보다 보면 뭐 다 재개발 재건축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처분 인가나 전매 금지가 걸린 곳이라든가 아니면 전매 금지가 걸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급하게 팔려고 했었던 지역들은 오히려 지금 사는 게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당장 과천 같은 경우는 과천 주공 아파트들은 재건축이다 보니까 조합설이 인가나면 앞단에서부터 다 멈추거든요. 거래가 안 돼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다 자유로워질 거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노도강, 근관구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는 먼저 투기거래 지구가 우선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죠. 당장 노원구 같은 경우도 재건축 재개발들이 있어요. 뭐 상기 뉴타운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노원구 같은 경우도 이제 재건축 이제 물론 재건축이라 했었을 때 물론 조합설리 인가가 안 난 지역들이 태반이긴 하지만 조합설리 인가 나면 전매가 금지될 거라고 봤었다가 이제 그런 걱정들은 이제 없어졌다라는 부분들 안전진단 규제도 이제 완화해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노원구 재건축 같은 경우도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매 금지 걸리면 힘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갔다가 해당 지역들도 정비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 지역들도 다들 호재. 그 다음으로 이제 더 규제가 완화되게 되면 다음은 어딜까? 뭐 강북구라든가 뭐 성북구라든가 이런 데들로 점점 내려오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 차례를 조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복독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였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